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토폴로지입니다. 토폴로지 또는 플랜트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아까 PWM 말씀드렸습니다. VS는 일정한 DC죠.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VS는 일정하게 쭉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위칭, 중간에 스위치를 둬가지고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하죠. 그러면은 V아웃에 걸리는 거는 붙었다 뗐다 해가지고 노란색의 에너지만 전달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거 붙었다 뗐다 하는 거를 이제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고 라지 T 어떤 주기분의 T 온 타임 얘를 이제 D라고 하고요. 전달되는 전압은 D 곱하기 VS. D가 50%다. 0.5 곱하기 VS. D가 75%다. 0.75 곱하기 VS. D가 10%, 0.1이다. 0.1 곱하기 VS. 즉 출력을 제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단 Vout은 VS보다 당연히 작겠죠. 여기서 이렇게 스위칭을 막 했어요. 그럼 이렇게 톱니파처럼 나올 거 아닙니까? 이 톱니파를 어떻게 Vout, 에버리지로 바꾸느냐. 필터 걸어야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RC 필터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톱니파가 V인 쪽으로 인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로패스 필터 거치면은 하이 주파수는 캐패시터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로우 주파수만 이제 Vout으로 걸리는데 RC 필터는 효율을 깎아먹습니다. 왜 깎아먹느냐? R이 있거든요. R은 아까 열을 내는 소재라고 했습니다. 열 때문에 전지적인 에너지가 열로 날아갑니다. 반면에 L과 C 같은 경우는 하나는 적분텀, 하나는 미분텀이죠. 즉 허수부를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에너지의 트랜스퍼가 수학적으로는 없다는 거죠. 허수텀으로 갔다가 실수텀으로 오니까.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LC 필터를 달면요. 로스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PWM 스위칭 온오프 하는 거 플러스 이 LC 로우 패스 필터는 에너지의 효율이 이론상 100이죠. 왜냐? 저항 성분이 없으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DC가 오는 거를 스위칭을 해서 이렇게 온오프 신호로 만들고 이거를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치니까 평활된 신호가 Vout은 VS보다 당연히 작은 어떤 에너지의 변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스위치 온오프는 이거를 저희가 실제로 스위치로 온오프 할 수 없기 때문에 FET의 온오프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죠. 얘가 벅 컨버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온오프, Q가 온오프 합니다. 그러면은 인덕터가 Vout 쪽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인덕터는 역기전력을 가지는 특성을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Q가 온될 때, 오프될 때, 온될 때 할 때 순간적으로 스파이크가 어디로 튀느냐. 내가 원하는 Vout 방향이 아닌 그 반대 방향으로 튀거든요. 왜냐? 역기전력이 계속 포텐셜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오드를 하나 달아줍니다.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한 거죠. 이게 벅 컨버터입니다. 저희는 아까 벅 컨버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얘를 파워트레인 아니면 토폴로지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FET를 어떠할 때 온시켜주고 어떠할 때 오프시켜줘야 돼요? 기준이 뭐예요? 이 기준을 정해주는 게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SMPS의 대략적인 블럭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벅 부스트, 넌 리버팅 벅 부스트, 플라이백 세픽. 벅 부스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 벅, BUCK, 스타벅스 할 때 벅입니다. 스타벅스 별이 벅 떨어진다. 별똥별이죠. 벅은 떨어뜨리다인입니다. 부스트,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즉 입력 전압이 낮고 출력 전압을 높게 만들어주고 싶을 때 쓰는 토폴로지. 그럼 벅부스트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떨 때는 벅이 되고 어떨 때는 부스트가 되는, 이게 좋겠죠. 예. non-inverting 벅 부스트. 그러면은 오리지널 벅 부스트는 뭐냐? 인버팅이라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플라이백은 트랜스를 이용한 거. 세픽은 L 2개, C 2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벅을 보겠습니다. 아까 벅 말씀드렸죠? 예, 요겁니다. L, 인덕터를 충전시키고 방전시키고 이 Q1이 스위칭을 네모나게 넣는데 스위치 껐다 켰다 합니다. 그러면 이 인덕터가 껐다 켰다 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즉, 온 되면은 슬금슬금 전류가 올라가고 오프 되면 슬금슬금 전류가 방전되고 충방전이 슬로프를 가지고 충방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이제 전류가 걸리는 전압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버커모터는 앞에 스위치, 뒤에 인덕터, 가운데 방향을 잡아주는 프리힐링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먼저 Q1이 온 됐을 때 상황 보겠습니다. 온 됐을 때 상황은 여기 VS의 포텐셜이 L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L에 흐르는 전류, 여기 I를 보시죠. 전압은 가해졌어요. VS는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인덕터에서 흐르는 전류가 바로 따라가지 않고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Q1이 끊겼을 때, 그럼 이제 인덕터가 소스가 돼서 빠져나가야 될 텐데요. 한 번에 안 빠져나가고 슬금 내려갑니다. 즉, 출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압은 어떠한 이러한 리플을 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리플이 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스테디 스테이트 어널리시스 오브 벅 컨버터 뭐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V 문의 V 아웃은 D. V 인이 10인데 듀티가 0.7이면은 7. 70%면은 10V 넣으면은 7V 나오고 출력이 듀티에 따라서 따라가게 되죠. 예. 근데 요거는 CCM 조건, Continuous Current 모드 조건이고 DCM 또 Discontinuous Current 모드에서 또 달라집니다. 간략하게 보시면은 V 아웃은 V 인보다 작습니다. 당연하죠. 벅 떨어뜨리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아웃 커런트는 뭐 로우 V 아웃 리플. 아무래도 인덕터의 크기가 커지면은 이제 리플이 작아지죠. 왜냐? 담겨져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꼭 컨티뉴어스 모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인덕터가 굉장히 작을 때 내가 전화를 충전시키고 방전을 시켰는데 방전시킬 때 이제 아예 전류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걸 이제 디스컨티뉴어스 모드라 그러고 이때는 이제 전달 함수가 그냥 듀티만의 함수가 아니라 ipeak에 관한 함수도 파라미터도 넣어야지 어떤 함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익스포넨셜한 이런 곡선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엔 부스트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벅 같은 경우는 인덕터가 뒤에 있었고요. 앞에 스위치가 있었고 프리힐링 다이오드가 로우 사이드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포메이션이 바뀌었죠. 인덕터가 앞에 가고 다이오드가 하이 사이드로 떠 있고 스위치가 아래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또 한번 또 뜯어봐야겠죠. Q1이 온 됐을 때, 오프 됐을 때 인덕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Q1이 온 됐을 때는요. VS랑 인덕터에 걸린 전압이 똑같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슬금슬금 인덕터를 차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스위치가 오프되면은 V 아웃되는 VS 플러스 VL. 즉 VS보다 더 큰 전압을 V 아웃에 걸 수 있게 됩니다. 얼마큼 더 큰? VL에 걸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V 아웃은 VS보다 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입력보다 큰 부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스트가 되는 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IL에 권리는 상승할 때와 하강할 때 이 정상 상태에서 A1, A2의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은 관계식은 1-D분의 1 이퀄 M이 됩니다. 그럼 한번 보시면은 듀티가 0.1일 때 그리고 듀티가 1에 가까울 때 듀티가 1에 가까워지면요 분모가 작아지게 되죠. 분모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M이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실제로 이런 부스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1-D분의 1, D가 분모에 있다 보니까 예, 아까 그 벅처럼 슬로프가 직선이 아닙니다. 휘어져 있습니다. 부스트는 V 아웃이 V 인보다 클 때 사용합니다. 어떻게 커질 수 있냐? 인덕터를 앞에 둠으로써 스위치가 오프됐을 때 입력 전압 플러스 인덕터 전압이 순간적으로 빵 V 아웃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V 아웃이 풀 수 있는 거고요. GCM에서는 뭐 넌리니어고요. 디스컨티뉴스 모드에서는 리니어입니다. 컨티뉴어스 커런트는 역시 로우 V인 리플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스트는 이어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프로텍션이 없어요. 이거를 좀 보완하고자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올 플라이백이나 세픽 이런 것들은 이제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요거는 전달 함수를 컨티뉴어스 모드라, 디스컨티뉴어스 모드라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컨티뉴어스 모드 1-D분의 1 이 빨간 곡선입니다. 한없이 올라가죠. 이 M이 이 듀티가 높은 상태에서 그래서 듀티를 제한을 합니다. 보통. 그런데 DCM 바운더리가 인덕터의 전류가 제로일 때는 이제 어떤 일정한 슬로프를 가지는 곡선을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